안녕하세요, 센터큐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등교 거부의 3가지 유형, 즉 기질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자율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해결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특히 마지막 유형, 학교는 시간 낭비라며 부모를 논리로 이기려는 자율적 판단 유형의 자녀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논리에 제가 오히려 설득당하는 기분이에요. 아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번지르르 하긴 한데 사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아이랑 대화가 끝없는 논쟁이 되어 이젠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네, 학교는 시간 낭비라며 부모를 논리로 이기려는 자율적 판단 유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아이들에게 왜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명확한 신호 3가지를 짚어드리고 저희 센터큐가 이런 아이의 논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검증시키는지, 그리고 실제 학교는 시간 낭비라며 학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꿈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변화 과정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시간 낭비야 라는 아이의 논리적인 주장에 부모님께서는 혹시 내 생각은 틀렸나? 하고 혼란스러워들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듯한 주장과 달리 아이의 일상은 사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불일치 속에 아이의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내가 알아서 성실히 해보겠다, 내 방식대로 성공해보겠다 라는 말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탐색 대신 게임, 유튜브, 핸드폰 같은 수동적인 자극으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죠. 이 모습을 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놀고 싶은 핑계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행동의 이유는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즉각적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게으름 피운다는 섣부른 판단과 훈육이 오히려 아이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은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날카로운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화는 아이의 허점을 파고드는 논쟁으로 변질되며 부모님은 지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진짜 원인을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이야말로 부모-자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 전문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에게는 어떤 개입이 필요할까요? 부모님들은 종종 아이를 설득하려 하거나 학습 습관 자체를 먼저 바꾸려고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의 단단한 논리 앞에서 이러한 접근은 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부부가 오히려 아이에게 설득당하는 기분이에요. 이 유형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나 행동 교정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현실에서 직접 검증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센터큐는 아이의 논리를 존중하되 그 논리가 현실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잔소리가 아닌 객관적인 팩트로 대화합니다. 저희는 너 어제 하루 종일 놀았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어제 수면 시간은 5시간, 학습 시간은 0분, 미디어 사용 시간은 9시간이었네 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행동이 만든 객관적인 결과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과제를 통해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하루를 직접 설계하고 증명해봐 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아이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아이가 직접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 재설계를 통해 공부의 주인을 바꿉니다. 아이의 진짜 꿈을 함께 탐색하고 알아나가며 현재의 교과목 공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무기임을 연결해줍니다. 그 순간 등교와 학습은 부모님이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아이에게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큐는 아이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대신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적 판단 유형의 아이들을 움직이는 센터큐만의 핵심 전략입니다. 실제 학생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준수는 학교 공부는 시간 낭비라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말과 달리 준수의 실제 하루는 하루 종일 계획 없는 무기력한 시간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부모님과의 대화는 끊없는 논쟁만 반복되었습니다.
센터큐는 준수와의 소모적인 논쟁 대신 학습 및 생활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준수의 실제 지적 능력은 높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준수의 학교는 비효율적이야 라는 주장은 사실 준수가 실패가 두려운 마음에 정교한 방어기제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준수와 끝없는 논쟁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데이터는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준수의 센터큐 전담 매니저는 준수의 논리를 프로젝트로 존중하며 학교 밖 학습 계획서를 짜보자고 제안했고 2주간 실행해보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상처럼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첫 주 준수는 계획의 절반도 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이상과 달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하루의 구조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센터큐 매니저는 준수를 비난하는 대신 계획 대비 실행률이 40% 내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 라며 객관적인 피드백으로 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실패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통해 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3단계 목표 재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센터큐 전담 매니저는 준수의 무기력한 행동 이면에 숨어있던 단 하나의 단서, 게임에 주목했습니다. 센터큐 매니저는 준수가 게임을 못하게 막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수야, 어제 하루 종일 했던 그 게임 어떤 점이 제일 재미있었어? 그냥 캐릭터 키우는 거요? 캐릭터? 오, 어떤 캐릭터야? 혹시 그 캐릭터 스킬 중에 아쉬운 점은 없었어? 만약 준수가 직접 만든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 처음엔 단답형으로 대답했던 준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매니저의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수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게임의 시스템과 스토리를 분석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발자라는 진짜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꿈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센터큐는 준수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 개발자와의 온라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준수는 개발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화려해 보이는 직업의 이면에 치열한 노력과 수학적 사고 및 협업 능력이 왜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라는 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어요. 그냥 개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외부 활동을 통해 막연했던 꿈은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던 학교 공부는 개발자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과정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동기를 회복한 준수는 센터큐의 시스템을 통해 무너졌던 학습 습관과 자기관리 능력을 되찾으며 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준수는 이후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실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준수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센터큐는 단순히 아이를 학교에 돌려보내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수처럼 많은 아이들이 센터큐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센터큐는 학교 복귀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고집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민이의 확고한 꿈은 지식 정보 유튜버였습니다. 수민이는 입시 위주의 학교 공부가 자신의 꿈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공부는 포기하고 헛된 꿈을 쫓는 건 아닐까 하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센터큐는 수민이의 계획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민이는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한 혹독한 스케줄을 90% 이상 실행해냈습니다. 데이터는 수민이의 주장인 단순한 회피가 아닌 진정한 열망임을 입증해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센터큐의 역할은 학교 복귀가 아닌 수민이가 유튜버라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는 수민이가 스스로 어떤 지식 유튜버가 될 것인가 라는 채널 브랜딩을 하도록 하고 주 위의 영상 업로드와 같은 목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타임라인 관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스로 콘텐츠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검정고시와 수능 준비도 병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기획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검토해보게 하였고 실제 대학 준비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함께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민이는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수능 성적도 꾸준히 올라갔으며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여 실버 버튼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도 합격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입니다. 이처럼 센터큐의 진짜 목표는 아이를 정해진 길로 되돌려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등교 거부는 아이의 실패나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옷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이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다시 설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다시 혼자 고민하시기보단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센터큐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1단계, 공감 나누기. 우리 아이도 괜찮아질까요? 외로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 댓글에 아이의 상황과 고민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센터큐 전문가와의 무료 대면 또는 화상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2단계, 전문가와 길 찾기.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채널톡 채팅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솔루션과 변화의 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단계, 함께 나아가기. 상담 후 우리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위한 링크와 전화번호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이의 시간은 부모님이 망설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센터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